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경주 정종진이 연타 출전하고 있는데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14경주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13경주도 까다롭죠. 15경주는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16경주도 양승원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동서울팀 선수들이죠. 정혜민하고 정하늘이 뭉친다면 양승원이 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성급 경주가 매우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올라갈 수 있는 특성급이라는 점에서 특히 삼복승은 또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 피한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력 능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6번 최동현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배민구도 직전에 보니까 차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들인 최동현과 배민구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철했었던 김원정이 과연 5번하고 6번하고 7번의 뒤를 노리면서 추입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하고 7번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윤진규가 앞선에서 시속감만 발휘 나간다면 김원정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동현하고 배민구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쌍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복승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추입형인 배민구보다는 주드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최동현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종진이 지난 1차에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컨디션 간 놓고 본다면 월등하죠. 편성도 쉽습니다. 전원기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팀 후배 정종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규가 전원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종진도 정종규를 챙겨준다 하더라도 전원규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정종규라는 점에서 정종진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김태범이 과연 5번 박준성, 6번 손재로 활이 나가면서 동기생인 유다운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김태범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준성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몰고 가서 추입 가능할 것 같고 수도권 선배인 1번 김동관이 김태범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유대한이 김동관을 밀어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다운이 박준성이나 김동관하고 호흡 맞춰 나간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손재우 선행을 박준성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김태범하고 유다원이 싸우다가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박준성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양승원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울팀 정혜민하고 정하늘이 뭉친다면 양승원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동서울팀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양승원과 정면 대결을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하늘이 때리고 양승원, 정혜민 순이라든지 정혜민이 힘을 쓰고 양승원, 정하늘 양승원이 힘을 쓰고 정혜민, 정하늘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인지도는 정하늘보다는 정혜민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승원과 정혜민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늘이 때려주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승원, 정혜민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동현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홍희철하고 박일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철의 선수들인데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김원정은 아무래도 노조와 노조 아닌 파업하고 비파업 경계선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이 김원정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배민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동현하고 김원정이 또 과거 유성에서 훈련했었고 충청권 연합도 가능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김원정이 색깔이 좀 불분명해요. 그 점 때문에 확실하게 비파업 라인인 배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동현이 타이밍 잡고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배민구도 직전에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최동현도 이런 리스크한 경주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배민구를 뒤에다 붙이면서 김원정을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6번의 앞선에서 누가 때릴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전 윤진규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윤진규가 아직까지는 뭐 특선에서 인지도는 없어요. 하지만 직전의 차도 때리니까 11초대 초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윤진규가 때려만 준다면 최동현이 몰고 가면서 배민구 추위까지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도 짧은 추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배민구와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이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윤진규가 11초 때 초반만 끊어준다면 최동현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6번의 뒷자리는 7번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박일호가 들이대고 김원정도 끌어내서 병주 태울 가능성 여기에 홍희철까지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6번의 뒷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에 선행감이 좋다면 6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데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되 5번이 때려준다면 6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땐 윤진규의 희속감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초 때 초반만 끊어주면 돼요. 6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함께 공략해보자는 점에서 6, 7하고 6호입니다. 6, 7하고 6호 두 차권 6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최동현이 배민구와 협공을 펼쳐나가는데 윤진규를 생각 안하고 경주전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윤진규가 그대로 주드러그 발이 나가면서 버텨낼 것 같아요. 윤진규가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후미권 막혀나갈 수 있는 김원정이라든지 박일호가 끊어버리면 됩니다. 5번이 힘을 쓰고 3번이냐 1번이 끌어내가지고 6번 날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5번이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을 중심으로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봐도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이번 편성 시속감 좋은 윤진규 그대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5번하고 1번, 5번하고 3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3번에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이번 편성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타입점만 찾아 나간다면 6번과 7번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6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실력기라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정종진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종진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전성기보다 더 좋은 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진도 잡고 돌리면 10초대 중반 시속까지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종진의 목표가 이번 회차 그랑프리인데 충분히 정종진 이런 페이스로 가게 된다면 임채빈과의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10초대 중반 시속까지 한 바퀴로 끌어내고 있는 정종진 혼자 달아나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종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0기 동기생 최종근이 있습니다만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최종근을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종규 팀 후배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원규와의 전략적인 연합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생은 87년하고 89년생인데 모임은 한 살 터울로 수도권 연합까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전원규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종진이 전원규를 챙겨나가는 정종규도 전원규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2번과 3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복승이 배당이 좋아요. 요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특성급이 쌍승하고 복승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같은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따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급 경주 보면 복승 배당, 쌍승 배당 동일하고 어쩔 때는 복승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종진이 전원기를 챙겨 나갈 수 있습니다만 전원기가 정종진을 딴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나 쌍승 배당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 3번 쌍복 승불 복승 중심으로 한번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배당도 좋기 때문에 2번, 3번 쌍복 승부를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요 정종교밖에 없죠. 2번과 7번 정도는 뭐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등한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2번과 3번 동반 입장 깔끔한 한방 승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복승이 1.1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승 배당판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복승 배당이 좋게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연 돋보이는 게 2번과 3번이죠. 순위대로 간다면 2번, 3번, 7번도 깔끔하게 3복승은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딱히 딴지 걸만한 선수가 최종근밖에 없죠. 요즘 들어서 최종근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몸싸움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종교 털어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만, 자칫 정종교 털어내고 본인이 못 쫓아가면 2번, 3번, 5번 정도는 삼복승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정종균이 계속해서 때리는 선수, 강자들의 뒤를 몸싸움을 통해서 밀어내고 있는데 본인이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타겟이 정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패스 2번, 3번,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가져간다면 2번, 3번, 7번, 3번 한방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태범하고 유다은이 25기 동기생입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김태범은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김태범은 유다은은 추입형 선수이긴 한데 파업 선수하고 비파업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태훈이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보다는 아무래도 좀 견제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김태범 입장에서는 5번 박준성이라든지 6번 손재의 선에 활약해 나가면서 뒷자리는 아무래도 5번이나 6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뒷자리는 1번을 마크시키면서 3번을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손재가 때려주고 박주성이 반바퀴 김태범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 뭐 2번과 5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도 보면 몰고 가는 경주보다는 좀 과시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저치기 추입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마켓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동관이 아무래도 김태범의 뒤를 밀착 마켓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김태범이 가면 아무래도 김동관이 후미권 마켓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2번과 1번의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패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간다면야 2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2번하고 5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1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김태범이 자력 능력 면에서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의 경주가 될 것 같은데, 5번의 선행을 유다은이 끌어내서 김태범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태범이 다소 체구가 작아요. 170밖에 안 되죠. 반면 유다은은 177입니다. 그 점 때문에 유다은 몸싸움에 의한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이 서로 싸우다가 오히려 박준성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재우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박준성이 몰고 가서 슈퍼에 나간다면야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죠. 뒤늦게 유다은이 날라오면 5번하고 3번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전략은 2번이 3번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1번 마크 시키면서 3번을 견제 나가는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5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경주처럼 박준성의 선행을 2번하고 3번이 싸우게 된다면 5-3이 가능하죠. 5번하고 6번도 충분히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3번이라든지 5번하고 6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태범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승훈하고 정혜민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하늘도 요즘 들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양승훈하고 정혜민이 22기 동기생인데 정혜민하고 정하늘은 또 동솔팀 선후배입니다. 과연 동솔이 뭉치면서 양승원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양승원이 과연 정혜민과 정하늘 중에서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 기량은 뭐 정하늘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는 정혜민이 월등하죠. 정하늘이 때려도 정혜민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하늘이 아직까지는 종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물론 반바퀴 젖혔을 때 10초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종속이 떨어지고 있는 정하늘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혜민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이번 편성 그래도 뭐 저력이라는 거, 뭐 객관적 기량면이라는 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민배가 또 힘을 써주고 양승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하늘, 정혜민, 정하늘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팀을 떠나서 실력과 기량인 것 같아요. 22기 동기생이기도 한 두 선수라는 점에서 전 2번과 4번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실 때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뭐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정하늘이 정혜민 뒷자리에서 동서팀 협공을 펼쳐 나가든지, 양승원이 정혜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야 동서팀 4번하고 7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선수 2번하고 4번이 신경전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입니다. 쌍복 견주권 쪽에 2번하고 4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뭐 47하고 27 경주권, 예전에 정하늘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27하고 47을 차선책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2번, 4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 3번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승원이 빠지게 된다면 4번, 7번, 5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된다면 2번, 4번, 3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2번, 4번, 7번인 것 같습니다.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번 편성 2번과 4번의 쌍복 승부가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뭐 차선이라고 한다면 27하고 47 정도는 방어하시는 약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승부는 주력은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착실하게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